안녕하세요 진린이 여러분, JJ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두 부류로 나뉠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진짜 잘해보려고 2주 정도 열심히 했는데 안 빠져. 두 번째, 그 전에 잘 빼고 있었는데 정체기가 온 건지 뭔지 갑자기 안 빠져. 만약 후자라면 제가 올려드리는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름 계획도 짜고 운동과 식단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체중 변화나 몸의 변화가 적을 때 포기하고 싶고 그냥 대충 살까 싶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지금 마음이. 오늘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의외로 문제를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과거 1년 내에 복근을 본 적이 있다. 최근 1개월간 가공식, 배달음식, 당류, 밀가루, 술 등등을 멀리했다. 운동 경력이 1년 이상이고 최근까지 지속했다. 20대 중반 이하이다. 이 중에서 4가지 이상 선택하지 못했다면 지금 살이 안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바로 빠질 것이다. 물론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어릴 때. 두 번째, 인생 1회차 다이어트일 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전체적인 신체 대사와 기능이 떨어지고 그간의 다이어트가 N회차를 넘어가면서 다이어트와 요요의 반복으로 내 몸에 내성이 생긴 경우, 앞서 알려드렸던 그런 조건들이 없다면 다이어트는 시작과 함께 감량이 동반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유형을 B타입이라고 할게요. 아까 알려드렸던 그런 조건들이 유지되시는 분들은 보통 찌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찌지 않고 근육과 함께 찌고 원래 날씬한 몸을 잘 유지하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갑자기 단기간 찐 거라서 솔직히 빼는 기간이 굉장히 짧고 애프터의 완성도도 더 높아요. 이런 타입을 A라고 할게요. 트레이너들이나 대회를 준비하시는 선수분들, 몸이 좋은 일반인 같은 경우 이 A타입이겠죠. 보통은 시즌과 비시즌이 있고 비시즌이라고 하더라도 운동과 식단은 계속해서 병행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 몸이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 사전 준비가 필요 없고 바로 이제 닭가슴살, 고구마 이런 식단으로 들어가서 대부분은 2-3개월 안에 몸이 잘 나옵니다. 남자분들 중에서는 더 짧은 기간 안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B타입은 좀 다르죠. 운동 자체를 태어나 처음 하다 보니 운동으로 소모할 수 있는 열량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운동량을 무조건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만도 없어요. 왜냐하면 체력이 좋지 않아서 고강도 수행이 어렵고 시간만 계속 늘리다 보면 식욕이 강해지고 회복 속도가 더뎌서 운동 능력이 더더욱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 운동 후에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한 이틀 정도 누워서만 생활해본 경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누워있던 시간까지 평균을 내보면 사실 운동량 자체는 적은 수준입니다. 운동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몸에서 경험이 적다 보니 비효율적이고 손발이 잘 안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알아는 듣겠지만 뭔가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A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예요. 이 시스템이 착착착착 다 갖춰져 있어서 아무리 큰 일이 들어와도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처리가 가능하죠. 그런가 하면 B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사장님 포함 2인 회사예요. 일단 대기업이 하는 일을 시스템의 부재, 인력의 부재, 인프라의 부재 등등의 문제 때문에 따라 할 수도 없거니와 한다고 해서 그 기간 내에 같은 아웃풋을 낼 수가 없잖아요.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두 명이서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다이어트의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누구는 밥을 적게 먹어라, 저녁만 먹지 말아라, 2끼만 먹어라, 5끼만 먹어라, 닭가슴살을 먹어라, 지방을 먹어라 등등등등.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회사 컨설팅을 할 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회사를 성장시킬 때 좋은 방법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알짜배기 회사를 숄랑 인수하는 방법도 있고 계열사를 새로 만들어서 신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자금력이 빵빵하고 규모가 되는 회사들에게는 정말 좋은 솔루션일 수 있겠지만 지금 막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쓸모가 1도 없는 방법인 거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 말 그대로 인생 처음 다이어트고 세상 태어나서 운동은 노잼이라서 한 번도 꾸준하게 해본 적이 없고 먹을 거 너무 좋아하고 몸에 근육보다 지방이 훨씬 더 많은데 왜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평생 운동과 식단을 해오던 사람들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강도와 빈도로 운동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같은 감량 속도를 기대하게 되는 걸까요? 애초에 이런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빠지지도 않고 그 현실에 또 스트레스 받게 되고 이 식단과 운동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멘탈적으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식욕만 더 폭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식욕 조절이 안 되게 되면 오히려 과식과 폭식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폭식이 생기게 되면 일단 고치기가 너무 어렵고요.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창업해서 아무런 돈도 없고
아이템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강남에 삐까뻔쩍 4억을 대출을 받아서 임대한 거야. 거기에 최고급으로 인테리어까지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런 꼴이에요. 애초에 이 첫 단추가 잘못된 거죠. 다이어트는요, 물론 몸 좋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참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그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내가 처음 시작을 했다면 그동안 불규칙하게 지냈던 기간들을 감안해서 초반에 몸이 시스템을 세팅할 수 있는 시간들을 기다려 주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 이번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서 초반 한 달 정도는 식단과 운동에 그렇게 큰 힘을 쏟지 않았는데요. 저는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 경력은 길지만 어느덧 나이가 40줄이고 거기에 운동과 식단을 쉬었던 공백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 아무리 A급 식단과 플랜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웃풋에 대한 효율은 100%가 아니라 50%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굳이 어려운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종종 다이어트는 나와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내 몸의 저항성과 스트레스와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초반에 내 몸을 너무 괴롭히면 어느 정도 빨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너무 빨리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완성된 아웃풋까지는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회사 같은 경우도 창업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고 성장 시작 단계가 있고 폭풍 성장 단계가 오고 그리고 안정기가 오는 것처럼 이런 생애 주기 사이클이 있잖아요. 다이어트도 이것과 동일해요. 아직 내 몸이 준비 기간이라면 뭘 해도 잘 안 빠지는 구간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때는 닭가슴살 고구마 먹으면서 매일매일 2시간씩 2번씩 운동하는 것보다는 매일 먹는 음식량 줄이기, 밀가루 가공식 당류 줄이기, 야식 간식 술 끊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충분한 수분 섭취, 주 2, 3회 강도 있는 운동, 스트레스 관리, 딱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처음 시작하고 한 달에 체지방이 1.5에서 2kg 정도 감량되는 것이 정말 건강한 감량 수치입니다. 그리고 유지하기도 정말 편해요. 이렇게 병행하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초반 한 1개월 내 구간에서 정말 살이 안 빠지는 경우는 위에 알려드렸던 6가지 중에 혹시 내가 빼먹고 가는 것이 있지 않는지 체크해보세요. 저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베이스라서 앞으로 꾸준하게 가져가야 하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몸이 조금씩 변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췄다.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유산소 넣고 또 딱 멈췄다 싶을 때 당류를 한번 완전 끊어보고 저녁에 탄수화물도 줄여보고 밥 대신 단호박도 먹어보고 이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추가해보세요. 시작점이 어디냐, 원하는 목표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이어트의 기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딱 잘라서 3개월이면 돼!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누군가에겐 3개월이지만 나에게는 다를 수도 있고요. 회사 차려서 성공하는데 얼마면 돼요? 라는 질문이 우문현답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공이라는 기준이 너무나 다르고 내가 유니콘 기업의 사장이 되더라도 회사 운영은 계속하게 되잖아요. 파는 경우도 있네. 봄맞이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 안 빠진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나의 시작에 정말 맞는 전략을 짜보세요. 이제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똑똑해져서 옛날처럼 무조건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만 먹어야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방울토마토랑 상추만 먹어야지, 브로콜리만 먹어야지, 생으로 먹어야지, 삶아서 먹어야지, 구우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오는 식단들이나 저희 또 회원님들이 남겨주시는 사진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강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살이 빠지지 않는 구간에 가면 더 심하게 발현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바심을 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오히려 더 무리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몸의 건강까지 망칠 수 있고 폭식증이나 탈모 등등의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바심을 버리고 천천히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나가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 뭐 아니면 도라는 그걸 버려. 책발 적당히 가늘고 길게 가는 다이어트를 하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